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C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해외 유학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답례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요즘 환율 문제도 있어 학비, 생활비가 다들 빠듯하고 각자 가정에서 지원받는 정도도 다르다 보니 더치페이를 합니다. 합계해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유학생 친구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가 같이 커피를 마시자 해서 만났는데 저는 당연히 더치페이인 줄 알고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계산을 할 때 그 친구가 일을 연결해 준 게 고마우니 오늘은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답례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 친구가 케이크는 저보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계산하겠다면서 같이 먹은 케이크는 저보고 결제하라는 게 무슨 상황인가 이상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직원이 서서 기다리고 있고 해서 별말 없이 그냥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결제를 한 것인데 그 친구가 몇천 원 더 낸 셈이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답례로 얻어먹은 것이고 그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가 몹시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게 좀 억울합니다. 그리고 고작 한국 돈 몇천 원짜리 케이크 때문에 기분 상한 자신에게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차라리 그냥 평소처럼 더치페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체 비용 다 해도 식사 1인분도 안 되는 적은 돈이라 더 황당합니다. 그 친구는 왜 이상한 방식으로 생색만 내서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 걸까요? 뭔가 그 친구에게 농락당한 기분마저 듭니다. 이렇게 작은 일은 그냥 잊고 넘어가야 하는데 며칠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사연을 남겨봅니다. 평소 그 친구가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집안의 지원 없이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려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도 더치페이 한다고 말하길래 계산이 확실하고 검소한 사람이라고 짐작했고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사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계산 방식이라서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제 한국 카페는 대부분 선결제 방식이거든요. 상황을 제가 재구성해 볼게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먹고 직원이 테이블로 포스기 들고 와서 계산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더치페이니까 내가 나 먹고 싶어서 케이크하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케이크 너도 좀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먹고 나중에 결제하려고 직원을 불렀는데 신세진 그 친구가 고마우니까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친구가 한꺼번에 계산할 줄 알고 내 카드를 다시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딱 커피값 2잔만 계산하고 야 케이크 값은 네가 계산해야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말한 거예요. 옆에서 직원은 서 있고 그 앞에서 네가 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실갱이하는 거 웃기기도 하고 그냥 계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같이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결제했는데 이건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안 얻어먹은 것도 아니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연자님 기분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다. 우선은 먼저 사연자님한테 며칠째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 인식 범위 안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내적 혼란이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사연자님의 상식은 도와준 사람한테 답례로 계산하겠다고 했으면 이날 나온 비용을 다 계산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건 제 상식하고도 일치해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대치를 파괴하면서 사연자님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더치페이를 그냥 했으면 내가 사람 하나 도와준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사연자님 호의가 고작 값싼 커피 한 잔 값이 된 거잖아요. 케이크랑 커피값 합친 건 아니고 딱 커피 한 잔 값이야. 이렇게 선고받은 기분이셨을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누구나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을 겪게 되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 각도에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요, 사람마다 내면에 다른 계산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는 살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칼같이 준 만큼 돌려받고 하지는 않아도요, 어느 정도는 주고받는 균형이 맞아야 그 관계가 공정하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전에 다른 어른성장학교 영상에서 공정성 이론이라는 심리학 용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게 비슷해서 그 관계 안에서 공정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주고받는 정도를 더하고 빼는 마음속 계산기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미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상대방 계산기를 생각 안 하고 내 계산기로만 계산을 해요. 사연에서는 유학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분도 한국인이신 걸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라면 사연자님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아예 범주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원래 이해 못할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 세계 온라인 공간에서 난리가 난 스웨덴 게이트 있잖아요. 스웨덴에서는 어린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집주인 아이만 불러서 밥을 먹이고 놀러온 애는 방에서 혼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집에 놀러 오면 뭘 먹이기 바쁘잖아요. 뭐 북미, 남미, 아시아, 남유럽 이런 대륙 사람들도 다 기막혀 했어요. 어떻게 어린애를 집에 데려다가 식탁에서 소외시킬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문화가 있냐? 이랬어요. 만약 그 친구가 스웨덴 사람이다. 그러면 사연자님도 아주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저기선 저런가 보다 이러셨을 거예요. 아마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인이니까 더 이해를 못하신 거라고 일단 짐작을 해봅니다. 사실 관계에서의 계산은 굳이 따지자면 수학이 아니라 인문학이거든요. 같은 숫자를 같은 수식으로 입력하면 정해진 값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와요. 우선은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경험이 얕은 사람일수록 뭔가를 소개해 주는 일을 별거 아닌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짧고 생각이 짧으면 도움의 정도를 결과로만 측정해요. 누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일은 돈 안 드는 거니까 그냥 이메일 하나, 전화 한 통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일하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이 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공동체 문화가 있으면서 또 돈 밝히는 걸 꺼리는 유교 문화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사이인데 소개 정도는 뭐 아무 생각 없이도 베풀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소개라는 건 한 사람이 살면서 차곡차곡 쌓은 자신의 인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 신용을 담보로 이 사람을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사고치면 내 신용에 금이 가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권이나 유럽, 일본 같은 데서는 소개를 받으면 굉장히 분명하고 정중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요. 고맙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고 대충 넘어가지 않죠. 유럽에서는 가볍게 커피나 맥주 같은 거 사주는 식으로 답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감사함을 돈이나 선물로 표현하더라고요. 만약 내 친구가 소개해줘서 일거리를 따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소개받은 친구가 10만 원을 줘요. 10%가 거기에 국룰이에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돈이나 선물로 보답하는 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요. 자기 네트워크 안에 넣어주고 같은 상황일 때 보답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 안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걸로 보답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친구가 유럽에서 온 사람이라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에라도 유럽 사람이라면 답은 여기서 끝일 수도 있어요. 딱 커피 한 잔 정도가 물질적인 답례로는 관례상 적당한 거고 더하면 신뢰야. 이런 문화권에서 왔으면 액수를 떠나서 커피를 샀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보답 행위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과하면 신뢰라고 생각하면서 막 융통성 없이 자기 나라 관례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마음을 보이고 나면 나중에 신뢰를 돌려주는 걸로 진짜 보답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한국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수업 시간에 항상 지각하거나 인턴 자리 소개했는데 그냥 잠수 타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추천할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맡겨놓은 것처럼 써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해요. 교수님들은 그 학생들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신뢰가 금갈까봐 추천서 못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웬만한 문화권에서는요, 소개서나 추천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안 써주거든요. 신용이라는 게 자본이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그런 거죠. 단순한 호의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또 의식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사회나 인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맥이냐, 그냥 친하니까 꽂아놓는 인맥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내 친구지만 얘는 진짜 성실하고 세일즈의 소질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는 인사 담당자한테 영업 직원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 친구분이 소개라는 걸 가벼운 걸로 여기고 자기만의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보답하려고 불렀어. 근데 저 친구가 자기 먹고 싶어서 케이크를 주문했어. 나보고 먹으라고 권해서 조금 얻어먹긴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먹고 싶었던 건 아니야. 나는 고마워서 커피 한 잔 사주려고 부른 거니까 커피값만 계산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의 계산기가 보편성에서 멀어지는 게 사실 그게 인색한 거예요. 젊은 나이고 경제 상황이 빡빡하면 아무래도 계산을 타이트하게 하게 되죠. 사람마다 내적 계산기가 다르니까 서로 만족하려면 내 쪽에서 손해보는 거다 싶게 베풀어야 그게 상대방한테는 베푼 걸로 인식이 돼요. 그래야 상대방 계산기하고의 공통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근데 내 계산기로 빡빡하게 베풀 거면 그럴 때는 내가 베푸는 거라는 말을 얹으면 안 돼요. 사연에서 그 친구분은 그 몇천 원 더 낸 게 자기 계산기로는 상대방에게 베풀 만큼 베푼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사연자님이 느낀 것 같은 비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건 그 친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꼿꼿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기 계산기밖에 볼 수 없게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인성은 오히려 그 사람이 풍족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절박할 때 드러나는 바닥은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집안 지원 없는 유학 생활이 얼마만큼 힘든 건지 저도 간접적으로는 아는데요. 만약 계신 곳이 미국이기라도 하면 그 친구분 커피값이 문제가 아니라 막기니를 굶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거든요. 사연자님 경우는 이 에피소드 속 친구분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사정을 정확히 아시는 것도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사연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관계면 그냥 저 사람의 계산기는 저렇구나 하고 앞으로 상호작용할 일을 많이 안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왜 저런 행동을 했나 하는 인과관계를 깊이 고민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수중에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항상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가끔 과외가 끊길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에 진학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입학을 한 거라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 19세 이후로는 용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외가 끊긴 기간에는 수중에 1,000원도 없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요새 형편이 이래서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말을 놨어요. 친한 친구들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나중에 내가 돈 벌 때 내가 돈 쓰면 된다 이렇게 저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무리에서 친구 하나가 너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과자 하나를 안 살 수가 있냐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진지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같이 까먹을 과자 한 봉지를 사면 점심 식사를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이게 본인이 나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 출신은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닥이라는 게 있기도 하거든요. 사연에서의 상대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꼿꼿하게 자존심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아주 친하지도 않은 사연자님이 형편이 빠듯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 정도면 그분 경제사정이 상상보다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그런 사람의 내적 계산기는 그냥 내 거하고 비교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사실이 어떻건 간에 그 친구분이 한국적인 맥락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건 정말 인간관계 다 떨어뜨리는 지름길인 건 맞아요. 저라면 답례하려고 만난 친구가 예상을 벗어나서 케이크를 시켰어. 내 예산은 초과했어. 이런 거면 그냥 그 케이크 나눠 먹고 한 끼 굶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전혀 고려를 안 한 건데요. 그 정도도 안 되는 형편이라면 굳이 상대방 시간 빼앗아가면서 커피 사주지 않아도 돼요. 소개해 준 게 정말 고맙고 내가 일자리를 얻은 게 다 네 덕분이다. 잊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대가를 바라고 소개를 해주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다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유학 갈 정도의 어른이면 그 정도 처신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철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철드는 속도가 너무 달라져요. 제가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10년 전이라고 해도 40이 넘었는데 10년 전에는 잘 몰라서 실수했다. 이런 일도 꽤 있거든요. 이런 서로의 간극을 인정하고 좁히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나이 들어가면서 얻는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로 사연자님 마음이 좀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착착 빨래 개듯이 마음을 정리하면 이렇게 훨씬 사는 게 심플해지거든요. 마음이 편해지는 책 마음을 가지려니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